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꽁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의 이야기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꽁치님께서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번에 또 섬에 관련된 이야기 들려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야기도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섭게 잘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나무 귀신, 그저 목신. 네, 맞아요. 네.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그리고 그 당시 꽁치님 이야기를 듣고 연락 오신 동기분들은 안 계셨어요? 선임 후임분들이나? 제가 사실 이거 영상이 올라왔다고 아직 말을 못했어요. 몇 명한테는 했는데 아직 안 봤는지 딱히 얘기가 없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는 들어보는 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알겠습니다. 게리십니다. 꽁치입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예전에 저랑 같이 일했던 형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 형님 이름을 갈치라고 할게요. 갈치 형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좀 특이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을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똘비라는 친구가 진짜 엄청난 인싸였어요. 인기도 엄청 많고 그런 친구였는데, 근데 그 친구가 뭐 특출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엄청 친화력도 좋고 안 친한 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님은 낯가림도 좀 있고 내성적이라서 그냥 뭐 인사만 하는 정도였대요. 근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똘비랑 엄청 친해져 있었대요. 그 정도로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그런 인싸인 친구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조금 특이한 점이 자기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뭐 자기 집 이야기라던가 뭐 부모님 이야기라던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아예 안 하더래요. 물어봐도 그냥 얼버무리고 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딱히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또 이 친구가 특이한 게 똘비 몸에서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갈치 형님이 비유하시기로는 쓰레기차 지나가면은 이렇게 나는 냄새 있죠. 몸에서 그런 냄새가 살짝 난다고 해요. 처음엔 그냥 본인만 그렇게 느낀 줄 알았는데 다른 애들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똘비한테 야 냄새 난다 이러면은 상처를 받으니까 그냥 언급을 안 했대요. 근데 뭐 이런 게 다 커버가 될 정도로 인기가 많고 그랬으니까 갈치님도 야 이게 진짜 신기하다 그랬었대요. 어쨌든 그래서 똘비랑 엄청 친해져가지고 같이 축구도 하고 PC방도 가고 뭐 이렇게 재밌게 놀았대요. 그러고 1학기가 끝나고 방학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갈치 형님이 이제 방학인데 뭐하지? 이러다가 친구들이랑 놀려고 애들한테 막 전화를 했대요. 당연히 똘비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똘비가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뭐 다음날 전화해보고 또 뭐 그 다음날도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래요. 그래서 갈치 형님이 야 역시 진짜 인싸는 방학에도 바쁘구나. 야 진짜 대단하다 얘는 이러고 있는데 이게 방학 내도록 전화를 안 받더래요. 한 번도 연락이 안 됐대요 방학 때. 그래서 집을 찾아가려고 해도 뭐 집 주소도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되면서 그렇게 방학이 끝나서 이제 학교를 갔대요. 이제 2학기가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학교를 갔는데 똘비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얘가 왜 안 왔지? 이러다가 한 3일 뒤에야 얘가 학교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치 형님은 방학 때도 한번 못 보고 그랬으니까 이제 너무 반가웠대요. 그리고 갈치 형님이랑 다른 친구들, 심지어 이제 그 똘비랑 친했던 다른 반 애들까지도 똘비가 왔다는 소식에 막 똘비를 보러 갔는데 말을 걸리고 이렇게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똘비가 조금 이상하더래요, 애가. 분명 이렇게 활기차고 밝고 그랬던 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이렇게 책상만 보듯이 푹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것처럼 그러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갈치 형님이 야, 너 왜 그러고 있냐고. 뭐 오랜만에 봤는데 인사도 안 하고 뭐 어디 아파? 이러니까 똘비가 아니야 나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너 많이 먹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에 부서가 없고 말을 좀 이상하게 하더래요, 얘가.
그러고 이제 쉬는 시간이나 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도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막 그러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게 갈치 형님이 생각하기엔 혹시 제가 방학 때 쌍꺼풀 수술이나 뭐 이런 성형 수술 같은 걸 했나 싶었대요. 왜냐면 얼굴이 이렇게 안 보여주니까. 근데 이게 또 이상했던 일이 또 벌어지는데 수업 중에도 그렇고 쉬는 시간에도 그렇고 한 2-3시간에 한 번씩 할아버지처럼 행동을 하더래요. 근데 이게 흉내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할아버지를 보는 것 같더래요. 걸음걸이나 말투, 심지어 이 사투리까지 쓰더래요. 그래서 형님이 너무 이상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내가 뭐가? 괜찮아, 나 지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이러고 말도 안 해주고 평소에도 뭐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하는 친구긴 했지만 너무 답답하더래요.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하니까. 이게 계속 지속이 됐대요. 그러면서 이 갈치 형님이 이제 예전에 그 똘비를 잃어버린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사실 반 친구들도 이제 한 절반 정도가 멀리하기 시작했대요, 똘비를. 계속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진짜 난리가 났던 일이 생겨요. 때가 자습 시간이었는데 돌비 짝이 여학생이었대요. 여자 학생인데 그 여자 짝꿍이 옆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뭔가 하고 돌비를 이렇게 딱 봤는데 애가 책상에 머리를 대고 또 똑같이 고개를 숙인 채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거리면서 뭐를 막 이렇게 씹고 있더래요. 응? 그래서 옆에 짝이 야, 너 뭐하냐고, 시끄럽다고 막 그래도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반 친구들이 안 그래도 자습 중인데 그러니까 반 친구들이 막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쪽을.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갈치 형님은 평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왜 그런 건지도 말도 안 하는 이 돌비한테 좀 화가 나 있었대요.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또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터진 거죠. 그래서 갈치 형님이랑 친구들이 한번 엎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엎어버리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친구 2명이랑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돌비 얼굴을 억지로 이렇게 막 지켜 세웠대요. 어떻게든 힘으로. 근데 이게 딱 고개가 들리고 반 애들이 돌비 얼굴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빨갛게 되면은 뭐 보통 충혈이라고 하죠, 그런 걸. 근데 이게 충혈이 아니라 눈 전체가 이렇게 새빨갛더래요, 한쪽 눈만. 그리고 피부가 고등학생 피부가 아니라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의 피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혈색도 없고 주름이 져 있고 이런 건 아닌데 검버섯이랑 피부 질감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딱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피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애들이 막 기겁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 그나마 말을 걸던 애들까지도 돌비를 이렇게 멀리 했대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좀 왕따같이 이렇게 돼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갈치 형님도 그래도 친구인데 같이 놀고 해야지 하는 마음에 가끔씩 말도 걸고 그러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반 분위기가 좀 이렇게 형성이 돼버리면 괜히 나까지 왕따가 될까봐. 그래서 갈치 형님은 말을 안 걸었다고 해요.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건. 그래서 그렇게 계속 있다가 한 2학기가 끝날 때쯤 돌비가 학교에 안 나오더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돌비가 학교를 그만뒀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많이 힘들었나 보다, 얘가. 그러고 진짜 너무 안타까워했대요. 그렇게 이제 1학년이 끝나기 며칠 전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갈치 형님이랑 친구 몇 명을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게 그 돌비가 사물함에 놔두고 간 물건들인데 여기 뭐 지갑도 있고 핸드폰도 있다고. 그러니까 니들이 그나마 친하니까 내가 돌비네 주소 알려줄게. 그러니까 너네가 돌비집 가서 이거 좀 갖다 주고 와. 이러셨대요. 그래서 갈치 형님이 이참에 한번 물어나 보자 해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그래서 혹시 2학기 때 돌비 그거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냐고 하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이 똘비 부모님한테 전화도 해보고 해도 안 받으시더라. 근데 니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돌비가 집에 혼자 산다고. 부모님은 또 뭐가 그렇게 바쁘신 건지 지방에 가셔서 뭐 올라오지도 않으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게 이제 이때까지 몰랐던 돌비의 사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갈치 형님이 그래 뭐 똘비한테 인사도 잘 못하고 했으니까 가서 인사라도 할 겸 갔다 오자 이렇게 해서 친구 2명이랑 갈치 형님이 돌비네 집에 갔어요. 가서 돌비네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한테 전화를 하니까 또 받긴 받더래요. 그래서 갈치 형님이 야 돌비야 너 어디야? 내가 너 학교에 놔두고 간 거 그거 좀 주려고 지금 너네 집 왔다고 하니까 돌비가 나 지금 좀 일이 있어가지고 멀리 있는데 그냥 문 앞에 두고 가 이러더래요. 네. 그래서 갈치 형님이 야 근데 이거 지갑하고 핸드폰도 있는데 이걸 그냥 밖에 두라고? 이거 누가 안 가져가겠지? 이러니까 돌비가 그럼 비번 알려줄 테니까 그냥 그것만 두고 나와. 그리고 고마워. 근데 나 지금 좀 급한 일 있어가지고 좀 끊을게 이러고 문자로 비번을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집 비번을 누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까 앞서서 이제 똘비한테 좀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알겠더래요. 집이 그냥 완전 쓰레기 집이더래요. 이게 쓰레기도 얼마나 방치한 건지 들어가자마자 진짜 쓰레기 냄새가 엄청 나면서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냥 쓰레기가 쌓여져 있더래요, 집에. 마치 모아놓은 것처럼 이 바닥이 안 보이더래요, 쓰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갈치 형님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혼자 사는데 진짜 이러고 살았다고? 말이라도 해주지 진짜. 이러고 가지고 온 짐을 놔두고 가려고 하는데 딱 등을 돌리고 현관문으로 나오는데 너무 안쓰럽더래요, 그 모습이. 그래서 갈치 형님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야 그래도 네가 똘비 덕분에 이렇게 웃으면서 즐거웠던 추억이 있는데 우린 돌비한테 뭐 하나 해준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이거 집 좀 청소해주고 가자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 진짜 우정이 가득 찬 막 그런 눈빛으로 막 청소를 해줬대요. 네. 집을. 근데 이게 진짜 청소를 아무리 해도 끝이 보이지가 않더래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거 그만할까? 이렇게 막 서로 얘기가 나오다가 그냥 그만하자. 야 이거는 진짜 너무 많다. 이건 못할 것 같다 우리끼리는. 이러고 있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괜히 건드려가지고 더 지저분해진 거예요. 막 터지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예. 더 지저분해지니까 이거 진짜 어떡하지 하다가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이거 그냥 청소 대행업체 한번 써볼까? 이렇게 말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야 괜찮다 그거. 근데 그거 얼마지? 비싸지 않나 그거? 이러다가 일단 알아나보자 해가지고 그 업체에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보니까 비싸긴 비싸더래요 그게. 그래도 뭐 친구들하고 갈치 형님하고 알바도 하고 그러니까 다 같이 돈 모아가지고 대행업체를 불렀어요. 그러고 갈치 형님이랑 친구들이랑 PC방을 갔대요. 이제 가서 좀 기다리자 하고 PC방을 갔는데 업체에서 청소를 시작한다라는 문자가 오고 나서 30분쯤 뒤에 업체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뭐지 하고 받았는데 그 업체에 계시는 분이 이런 거 있으면 좀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뭐 별거 없었다.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하니까 그분이 저희가 이게 청소를 하다가 장판이 바닥 장판 있잖아요. 그 장판이 곰팡이도 뭐 많이 쓸고 이거 너무 오염이 많이 돼서 이런 거는 보통 같이 떼내고 청소를 하는데 저희가 떼냈더니 이거 뭐 바닥에 웬 부적이 이렇게 많냐고. 이거 뭐 어떡하냐고. 이거 뭐 저희가 보기엔 이거 건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시면서 저희가 일단 청소는 중단을 할 테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갈치 형님도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똘비한테 서프라이즈로 준비해 주려고 한 건데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엔 똘비한테 전화를 했대요. 네. 해서 똘비야 지금 전화 가능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똘비가 괜찮아. 야 그냥 너 나 보고 싶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네 이러면서 막 똘비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갈치 형님이 그 똘비야 사실 우리가 너 집 좀 청소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청소를 좀 하고 있는데 바닥에 부속 같은 게 나왔어. 근데 이거 버려도 돼? 라고 하자마자 돌비가 갑자기 돌변을 하면서 야 니네가 뭔데 그걸 건드려? 야 미쳤냐? 니네가 그걸 왜 건드리냐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얘가. 그러더니 막 돌비가 야 내가 진짜 너네 몇 등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릴 거라고 이러면서 진짜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욕을 막 하더래요. 그러더니 니네 거기 딱 기다리라고. 내가 지금 바로 갈 거니까
한 10분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이러고 전화를 끊더래요. 그래서 갈치 형님이랑 그 친구들이 얼어가지고 야, 얘 왜 이러냐고. 와, 소름 돋아.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일단 그 업체분한테 전화를 해서 청소를 그만하시라고 하시고 그냥 나가셔도 된다고 하고 갈치 형님이랑 친구들은 집으로 막 뛰어왔대요. 네.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더니 와, 야, 갈치야. 나는 이제 돌비게 안 될 것 같다. 나 그냥 연 끊을란다. 그러고 막 질색을 하더래요. 그러고 한 3일 뒤에 갈치 형님한테 돌비가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갈치 형님이 이거를 받아 말어 이러다가 고민을 엄청 하다가 한번 받아봤대요. 그 전화를. 근데 돌비가 하는 말이 갈치야 그때 내가 욕해서 너무 미안하고 진짜 내가 그때 정신 어떻게 됐었나 봐. 그땐 진짜 내가 너무 미안하고 내가 좀 줄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오랜만에 놀이터 앞에 분식집 거기나 한번 가자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갈치 형님이 엄청 고민을 하다가 나갔대요. 뭐 시간도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뭐 별일 있겠냐 하고 그 만나기로 한 분식집 앞에 놀이터로 가고 있었대요. 근데 거의 다 왔을 때쯤에 이제 돌비가 이렇게 보이는데 돌비가 엄청 기괴하더래요. 네. 머리를 삭발을 하고 그러니까 민머리인 거죠. 머리를 삭발을 하고 혼자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웃으면서 자지러지더래요. 그리고 돌비가 그 놀이터 보면은 미끄럼틀 있는 공간 그 밑에 공간 있죠. 비어있는 공간 거기에 숨어있듯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뭘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점퍼 주머니에서 만지작거리더라는 거예요. 감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야 이거 진짜 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돌비한테서 전화가 오더래요. 너 어디냐고 왜 이렇게 안 와? 그러니까 갈치 형님이 나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잠깐 불러가지고 나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진짜 미안한데 우리 다음에 볼래? 하는데 순간 옆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한 대 쓱 지나가더래요. 근데 갈치 형님 옆을 탁 지나서 그 오토바이가 놀이터 쪽으로 쭉 달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오토바이 소리가 핸드폰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제 돌비 핸드폰에 소리가 들리고 이제 돌비 앞으로 오토바이가 딱 지나가니까 이제 눈치를 챈 거죠 돌비가. 야 너 왔으면 얼굴을 보던가. 야, 너 주려고 선물도 가져왔는데 이거 먹고 가야지. 너 안 오고 뭐하고 어디 있냐고 이러면서 막 주변에 미친 듯이 찾더래요. 그래서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갈치 형님이 전화 그냥 바로 끊고 미친 듯이 집으로 왔대요. 막 와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돌비 번호를 그냥 차단해버리고 연락을 끊었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갈치 형님이 의문이 드는 게 도대체 그 선물은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아까 뭘 먹고 가야지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대요. 이게 너무 섬뜩하더래요 그 말이. 그래가지고 진짜 얘는 감당이 안 된다. 도저히 이게 뭐 어떻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연을 끊어버리고 이야기는 갈치 형님이 대학교로 갔을 때로 이어져요. 네. 이제 고등학교로 졸업을 하고 갈치 형님께서 대학교로 들어가셨는데 보통 대학교 같은 거 가면은 보통 다른 학교랑 막 과팅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학교 애들이랑 친해졌대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게 이제 갈치 형님네 동네 친구들이 웬만하면 다 그 주변 대학교로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약간 그런 사이였대요. 대학교 안에서도. 그래가지고 막 친해지기도 쉽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이제 학교 근처에서 술집에서 막 술을 먹으면서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어쩌다가 서로 고등학교 때 얘기를 막 하다가 갈치 형님이 돌비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 진짜 고등학교 때 진짜 이상한 애 한 명 있었다.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직도 소름 돋는다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다른 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걔 혹시 이름 땡돌비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걔 어떻게 아냐고 하니까 야 걔 맨날 학교에서 고개 숙이고 쩍쩍거리면서 이상한 짓 하고 다녀가지고 야 우리 학과 애들은 걔 다 안다고. 근데 또 말은 또 멀쩡히 하다가도 오락가락 하는 것 같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갈치 형님이 갑자기 이렇게 소름이 돋으면서 얘가 아직도 우리 동네에 있었구나 하면서 갈치 형님이 또 그래서 뭐 돌비랑 친해? 이러니까 다른 학교인 그 친구가 아니 뭐 그냥 보면 인사하고 전화번호 아는 정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그 돌비를 안다는 그 친구가 야
우리 돌비 한번 부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갈치 형님이 뭔 소리냐, 나 진짜 걔 너무 무섭다고. 이러니까 야 괜찮아, 야 뭐 돌비 걔도 대학생활 하는 거 보면 모르겠냐, 야 그냥 뭐 그때 순간 놀았거나 그랬겠지, 뭐 설마 뭐 어떻게 하려고 했겠냐. 그리고 아니 뭐 여기 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있고 뭐 사람 많은 가게인데 뭐 걱정이냐. 그리고 너도 궁금하다며, 솔직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뭐 궁금하다며. 그러니까 차라리 불러서 화해할 거 있으면 하고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돌비를 불렀대요. 불렀는데 돌비가 이제 술집으로 슥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걸어 들어올 때부터 느낌이 싸하더래요. 그래서 돌비가 딱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갈치 형님 앞에 딱 앉더니 반갑네, 와 몇 년 만이지? 잘 지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치 형님이 잘 지냈지 이러고, 그 어색한 상황이 침묵이 계속 돌던 때 돌비가 이러더래요. 근데 너 나한테 그때 왜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치 형님이 그게 진짜 오해라고, 우리 또 거의 다 올 때쯤 진짜 엄마가 급하게 불러서 간 거야. 이러니까 돌비가 아니 그거 말고 학교에서 너가 나 개무시했잖아, 애들이랑 같이. 이러더래요. 근데 그 돌비 표정이 진짜 살기가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갈치 형님이 막 진짜 식은땀이 나면서 너무 무섭더래요. 근데 그 와중에 돌비를 불렀던 그 친구는 전화 받는다고 나가고 없고 돌비랑 갈치랑 그 두 명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갈치 형님이 진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막 살떨리고 무서우니까 큰 용기를 내가지고 돌비 옆으로 갔대요. 가서 돌비 손을 꽉 잡으면서 진짜 너무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해, 근데 그땐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러니까 돌비가 그래 됐고 지금부터라도 잘 지내보자 이러고 악수를 하더래요. 그리고 돌비 술집을 나갔대요. 진짜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뭔가 이게 휩쓸고 지나가서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더래요, 본인이. 근데 갈치 형님은 또 그 와중에 이제 뭐 방학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에 대한 질문을 못 해가지고 아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걸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나중에 또 형님이 다른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는데 어쩌다가 돌비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돌비랑 같은 과 친구를 어쩌다 이렇게 알게 됐대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돌비랑 같은 과고 하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막 자기한테 해줬다는 거예요. 마치 자랑하듯이. 그래서 이제 갈치 형님이 이제서야 돌비의 과거 얘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돌비 얘기인데, 이 돌비가 방학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뼈 마디마디가 막 이렇게 시리면서 온몸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게 감기 기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몸 전체가 막 이렇게 시리더래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아팠던 게 이가 제일 아팠대요, 이가. 그래서 이게 병원도 가보고 뭐 한의원도 가고 그랬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는 이게 뭐 보통 이런 경우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어떻게든 해보자 해서 돌비랑 돌비 엄마가 같이 무당집을 갔대요. 근데 들어가서 무당분 앞에 자리를 앉고 딱 앉았는데 무당이 돌비랑 같이 온 엄마를 이렇게 막 개슴츠레하게 쳐다보더니 야 너는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놈한테 갖다 파냐? 너 뭐 정신 나갔어? 이러는 거예요. 응? 그러더니 야 나는 너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야 너 그냥 나가 이러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 시들무에서도 가끔 듣는 얘기긴 한데 이게 무당분들이 이렇게 돌려보내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죠.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막 쫓겨났대요. 그래서 이제 돌비가 이제 의구심이 든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내가 무당 믿고 이런 건 아닌데 나한테 혹시 뭐 한 거 있어? 그러더니 엄마가 엄청 서럽게 우시더라는 거예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돌비 엄마가 왜 일 때문에 지방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하러 간 게 아니라 약간 사이비 같은 거 있죠. 그거에 빠지셔가지고 아이고. 그 어머니가 신도가 되려고 내려간 거였어요. 네. 그래서 내려가셔가지고 그냥 거기서 막 기도도 하고 뭐 일도 하고 그냥 신도가 되려고 거기만 계속 매진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떤 할아버지 분께서
돌비 엄마한테 말을 걸더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췌장암으로 죽는 시한부 인생이야. 근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산 건지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손자도 없는데 애기 쓸쓸히 가려니까 참 진짜 비참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비 어머니가 아니 우리 신도들은 다 같은 가족 아니냐. 내 자식이 곧 우리 신도들의 자식인데 우리 아들 옆에서라도 계속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셨대요. 그러더니 조금 이제 높으신 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이 두 분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니 종이백에 부적을 이렇게 한가득 담아가지고 돌비 어머님께 얘기를 드렸대요. 이거 부적 아들 지내는 집에 붙여놓으라고. 그리고 그 아들님이 뭐 혹시 떼면 안 되니까 어디 뭐 좀 잘 숨겨놓고 어디 이렇게 붙여놔. 그리고 이 할아버지 분 돌아가시면 꼭 아들이랑 같이 장례식 꼭 들리라고. 그래서 이제 돌비 엄마가 돌비가 안 보이게 장판 밑에다가 부적을 쫙 깔아 놓으신 거고 돌비는 이제 생판 모르는 할아버지 장례식장에도 갔다 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엄마가 아들을 바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때까지는 엄마도 돌비가 이렇게까지 잘못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대요. 그냥 뭐 안타까운 사연에 뭐 위로라도 해드릴 겸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좀 어머니 일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갈치 형님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와 이게 부정 몇 장이랑 장례식 한번 갔다 왔는데 애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아직도 의구심이 들면서도 무언가가 이게 절실히 기도하고 뭔가 영적인 행동을 하면은 그게 보통 나타나기도 한다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형님이 이게 똘비라는 이 아이도 무서운데 이런 의식 자체도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소름 끼친다 이거. 얘기가 조금 짧았을 수도 있는데 아니,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 깔끔하게 너무 잘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귀에 따다다닥 다 박혔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근데 이야기를 워낙 잘하시네 꽁치님께서. 왜냐면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면 소름을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야기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일단은 사이비 그런 쪽에서 이상한 주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뭔가 행위들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시들면서 간간히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뭐 미신이니까 혹은 그런 게 통하겠어 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게 통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치 형님도 뭐 저도 귀신이나 이런 걸 안 믿는 편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형님은 정말 극단적으로 안 믿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활발하고 그렇게 말 많던 애가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형님은 지금은 엄청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사람이. 참. 그래서 그 형님도 정말 신기했던 게 그 학교에서 봤던 검버섯. 네. 검버섯과 변했던 피부. 맞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잖아요. 그쵸, 뭔가 시인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약간 그런 걸 보고 그것도 엄청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그게 맞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귀신에게 빙의가 된다 아니면 씌인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눈치를 채고 보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얼굴이 바뀌어서 보인다고 해요. 근데 그게 빠르게. 네. 근데 잠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피부가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했던 거면 좀 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잠깐 그렇게 쉬었던 게 아닌가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살짝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풀리지 않은 건데 도대체 그 쩝쩝거리는 소리와 자꾸 뭔가를 먹여주겠다. 이거의 말은 아직까지도 의문점이래요. 도대체 그러게. 그게 뭘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그게 뭘 뜻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마도 이거는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 분께서 뭔가 음식이라던가 어떤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이 조금 어느 정도 있던 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뭔가 열린 결말 그랬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또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마 댓글 남겨주실 것 같아요. 꽁치님 이야기에. 오늘도 정말 깔끔하게 이야기 잘해주시는 우리 꽁치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은 댓글을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 참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우리 꽁치님께서 너무나 표현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더 상상을 잘 하면서 들을 수 있는 현실 공포와 그리고 뭔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섞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개작두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이제 한간 포청천이라는 거기서 또 나왔던 개작두라는 닉네임이신데, 일단은 개작두님께 잠깐 또 설명을 드리자면, 개작두님은 지금 현재 장례 지도사를 업으로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장례 지도사를 하기 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오히려 장례 지도사를 하고 나서 좀 더 괜찮아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네. 살아있는 저승사자 개작두입니다. 오, 살아있는 저승사자? 장례 좋은 것으로. 지도사시니까. 네네네네. 오, 되게 근데 진짜로 힘든 일이면서 정말 또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신 고인분을 잘 보내드리는 일이잖아요. 그 일 자체가. 네네. 네, 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또 좋은 일인 것 같고. 근데 오늘의 이야기가 좀 이상한 거는, 원래는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장례 지도사를 하면서 이상한 일들을 더 많이 겪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장례 지도사를 함으로써 귀신이 안 보여지는 그런 특이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오호, 반대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네. 이게 보통은 이렇게 장례 지도사를 하게 되면 고인분들이 저희한테 고마워할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그 수호천사라고 해야 되나? 수월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제 주위에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인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로 네네. 만약에 내가 영혼이 됐는데 나를 되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 사람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네네. 그러면 일단은 개작두님께서 장례지도사를 하기 전에 또 여러 가지 미스테리하고 또 소름 돋는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했는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처음으로 가위를 눌렸던 사연인데요. 제가 중학교 1, 2학년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귀신을 보거나 느낄 수도 없었는데, 그날이 이상하게도 거실에서 혼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가위를 한 번에 3번을 눌렸어요. 예. 그 상황은 제가 거실에서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뭐 베란다나 안방, 그리고 작은 방, 뭐 부엌 이런 쪽에서 이상한 형체의 괴물같이 생긴 형체가 5명이 제 주위 쪽으로 이게 오더라고요. 어이구, 예.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눈은 떴는데 몸은 안 움직여지고, 근데 생김새가 제가 이렇게 돌비님 카톡에다가 제가 그림 그린 걸 있거든요. 그렇게 생겨서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그림? 그거잖아요. 그 기생수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기생수 그래서 같은데? 저는 이게 외계인인가? 처음에는 이게 뭐지? 외계인인가? 내가 알고 있는 귀신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계인이 나를 납치하려고 외계인 5명이서 내 주위를 삥 둘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상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저한테 이렇게 삿대질도 해가면서 자기네들끼리도 쳐다보면서 저도 쳐다보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저는 너무 당황을 해서 이게 뭐지? 이것들은 뭐지? 외계인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다시 자기네들이 왔었던 곳으로 다시 다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끝났구나 하고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근데 잠을 청하자마자 똑같은 가위를 또 다시 한번 똑같이 눌렸어요.
똑같은 그 괴물이 똑같이 와서 똑같은 말로 삿대질을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가위를 눌렸는데 두 번째는 너무 공포스럽게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는데 두 번째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오. 그래서 또 똑같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예.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에 또 한 번 똑같이 또 다시 와서 가위를 또 눌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심리 상태가 무서운 걸 떠나서 공포를 떠나서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죽여주라. 차라리 나를 죽여라. 계속 이렇게 놀리지 말고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네. 근데 제 머릿속으로 알았어, 죽여줄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똑같이 잠을 깼어요. 그래서 그런 건 처음 눌려보고 가위라는 것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게 가위였는지 꿈이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같은 아파트의 옆동에 살거든요. 예. 저는 그때 당시에 2층에 살았고 친구는 10몇 층에 이렇게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끝나면 항상 그 친구 집에 가서 컴퓨터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고 이렇게 항상 놀았거든요. 네. 한참 놀다가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돼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5, 6층 정도에서 갑자기 쿵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순간 엘리베이터가 뚝 떨어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도 당황을 해서 막 열린 버튼 누르고 막 1층 누르고 열린 버튼 누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눌렀었죠. 근데 이제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는데 거기가 2.5층이라고 해야 되나? 2층이랑 3층 가운데에 이렇게 낀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오, 예. 문은 열렸는데. 그래서 절반은 3층이 보이고 절반은 2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순간 제가 지난밤에 이렇게 가위 눌린 게 떠오른 거죠. 죽여준다. 예. 그래서 이거를 뛰어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짧은 시간에 엄청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안 뛰어내리면 추락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틈으로 밑에 틈으로 2층으로 엘리베이터를 뛰어내렸어요. 예. 뛰어내리고 나서 너무 무서우니까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왔죠.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몇 초 후에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로 추락한 결국에는 추락을 한 거예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너무 어린 마음에 부모님한테 말하고 이렇게 추락을 했었다. 어젯밤에 꿈에 이런 게 나왔었다 하니까 그냥 제 말이 거짓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엘리베이터는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말 들어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엘리베이터 고장 나서 추락을 했다고 했는지 고장이 났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리를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오, 예. 첫 번째 얘기는 어떻게 보면 협박받았고 제 목숨을 이렇게 노렸던 일이었고요. 그렇게 그래서 뭔가 좀 저는 괴롭힌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잠을 청할 때 정자세로 이렇게 잠을 잤는데 정자세로 자면 가위를 너무 많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서 새우잠으로 잔다고 해야 되죠. 그렇게 자면 가위를 안 눌리더라고요. 제 예.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그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옆으로 새우잠으로 자요. 저는 항상. 아이고, 지금도. 가위를 늘리기 싫어서. 예. 첫 번째 얘기는 이런 얘기였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총 3가지인데 두 번째 얘기는 우리 군대 있을 때 유격 훈련을 받잖아요. 그렇죠. 유격 훈련이 끝나고 나서 행군이라는 걸 하잖아요. 야간 행군 네. 이렇게 행군 훈련을 하잖아요. 20km짜리 군장을 메고 한 40km 이렇게 걸었나? 그때도 야간 행군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2007년도 제가 병장 초였을 거예요. 네. 날씨는 꽤 추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주일간 이제 유교 훈련을 엄청 힘들게 받고 몸이 제가 엄청 힘들었죠. 근데 피곤하죠. 오히려 네. 저는 행군은 저한테는 누워서 떡 먹는 훈련이었어요. 유교 훈련이 힘들었지 저는 걷고 뛰고 하는 거는 저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행군 이것만 하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확하진 않는데 저녁 한 7시쯤 출발을 해서 그 다음날 새벽 한 6시쯤에 끝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12시에 한번 쉬고 이렇게 행군이 진행되는데 보통 행군은 50분 정도 걷고 10분간 휴식을 하고 또 50분 걷고 10분간 휴식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양 쪽에 후방에 있는 군대에 있었어요. 그쪽 이제 담양 쪽 인근에 이렇게 산길이나 마을 쪽에 행군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걷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다가 12시쯤 되면 공공시죠. 12시가 아니고 공공시쯤 되면 항상 쉬는 공터 같은 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공터에서 닭죽 같은 것도 먹고 오래 걷고 군화도 오래 신고 하면 발도 아프고 그러니까 군화도 풀고 양말도 벗어놨다가 군장대 내려놓고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했거든요. 네. 그날도 이제 저랑 친했던 동기랑 후임이랑 같이 닭죽도 먹고 이렇게 쉬다가 이야기도 하고 쉬다가 보통 출발하기 10분 전 정도 되면 출발 10분 전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신발도 신고 양말도 신고 군장도 매고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고 군장도 매고 줄을 섰어요. 그래서 출발 5분 전 하고 출발 1분 전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전혀 잠이 안 왔었거든요. 피곤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갑자기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하품을 하는 거였어요. 예. 이유도 없이 하품이 딱 나왔는데 이상하다. 안 졸리는데 하품이 나오네. 이러고 있는데 한 5초 뒤에 나도 모르게 또 하품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뭐지? 왜 하품을 또 하지? 하는데 또 5초 뒤에 하품을 또 한 번 더 했어요. 그 순간에 제가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마치 소주 한두 병 정도 먹은 느낌? 술 취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서 내 몸이 왜 이러지? 왜 정신이 몽롱하지? 하면서 제가 제 뺨을 이렇게 여러 대도 때려보고 고개도 흔들어보고 눈도 감았다 떠보고 해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예? 몽롱한 기분이. 그래서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기 한 100m? 100m 그 앞쪽에 보면 길로 이렇게 가잖아요. 산길로 이렇게 가는데 길이 위아래로 되게 심각하게 굴곡이져 있는 거예요. 길이 왜 저기가 굴곡이져 있지? 저런 길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걸어가고 결국에는 100m 앞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제 눈에 보기에는 100m 앞에만 꾸불꾸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러더니 길이 다시 일자로 펴지는 순간 같이 행군하고 있는 군인들이 머리가 180도를 딱 돌아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눈은 시뻘개져 있었고 같이 이렇게 행군했던 군인들이 그래도 한 200명, 150명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고개가 180도 돌려서 빨간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건 뭐지? 왜 나를 쳐다보지? 머리가 왜 돌아가 있지? 하면서 저도 이렇게 계속 걷고 있는데 또 다시 그것도 머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길도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예. 끝났는가 보다. 근데 정신은 아직까지 몽롱하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산이고 마을이고 하면 나무들이 이렇게 옆으로 심어져 있잖아요. 예. 나무마다 정령이라고 해야 되나? 혼이라고 해야 되나? 동그란 빛을 내는 구체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와. 색깔은 전부 다 틀렸어요. 네. 마치
저희 사람도 사람이지만 얼굴이 다 틀린 것처럼 분명한 구체인데 이거는 빨간빛이 많이 돌고 이건 초록빛이 많이 돌고 그리고 큰 나무는 큰 구체가 있었고 작은 나무는 작은 구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눈이랑 코랑 입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구체에서 빛만 이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그것들이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구체 형상인데도. 네, 분명히 눈은 없는데 나를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다는 느낌? 그렇게 받았어요. 그때는 무섭다기보다는 신기했어요. 예. 이거는 초록빛이네. 이거는 구체가 엄청 크네. 이거는 빨간빛이네. 이렇게 하면서 신기해서 고개도 돌려가면서 이렇게 막 보다가 저기 끝에서 엄청 큰 구체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쪽 마을에서 보통 마을 한쪽에 보면 뭐 200년, 300년 된 나무 해가지고 엄청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그루씩 있잖아요. 그 나무였는데 그 나무에는 엄청 큰 구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무의 불빛은 무지갯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빨간색도 보이고 초록색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빛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제가 이렇게 통과하는 순간 제가 정신이 말짱해졌어요. 다시 제 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귀신에 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시간이 50분이 흐른 거죠. 그래서 딱 깨니까 50분 하고 10분간 휴식 시간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뒤에 후임이 있었고 제 앞에 동기가 있었는데 간혹 이렇게 야간 행군 하다 보면 졸면서 행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럼요. 한 분씩. 네. 그래서 뭐 떠랑에 빠지시는 분도 계시고 넘어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자면서 꿈을 꿨나 졸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뒤에 후임한테 제가 혹시 나 좋은 거 같았어? 혹시 비틀비틀 걷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대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걸었대요. 그래서 나 사실은 방금 전에 이런 거를 겪었고 이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없었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아무리 행군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50분 동안 그 무거운 군장을 메고 가면 다리도 아파야 되고 발도 아파야 되고 뭐 군장 매는 어깨도 아파야 되는데 아픈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야, 이거 특이하네. 예. 그래서 이거는 귀신이 나를 도와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힘들지 나를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도와준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후로는 제 정신으로 이렇게 행군을 마쳤죠. 아마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과정들이 귀신에 홀리기 전에 그 느낌을 표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어디선가 들은 소리인데 이유 없이 잠이 안 온 상태에서 하품이 나오는 거는 귀신이 나의 몸을 통과할 때 하품이 나온다고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3번의 하품을 한 거면 귀신이 제 몸을 3번을 통과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건 개개인마다 증상이 다를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이런 일들도 행군 중에 겪은 적이 있었다라고 하신 건데 네네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는 이제 좀 미스테리하면서 이런 일들도 겪었다라면 이번 주제는 이제 좀 시청자분들이 벌떡 깰 만한 네네. 채팅이 네네네. 활발해질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아요. 네, 귀접이라고. 네네네. 제가 임팩트 있는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는 귀접. 그때는 제가 2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살 때 일찍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에 제가 19살 때부터 근무를 해서 군대도 갔다 오고 갔다 와서 다시 복직을 해서 20대 후반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가 3교대 근무였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제가 그때 근무가 밤 10시 퇴근하는 근무였어요. 밤 10시에 퇴근해서 집에 이렇게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치킨집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새벽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집에는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10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당연히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불이 전부 다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방 이렇게 한번 보고 어머니 안 계시는구나 하고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씻기도 싫어서 그냥 옷만 이렇게 대충 벗어놓고 제 방에 들어가고 바로 쓰러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정자세로 이렇게 딱 누운 게 아니고 비계를 가슴 쪽에 놓고 너무 힘드니까 엎드려 있었어요. 엎드려 있었는데 제 방이 바로 옆에가 화장실이었거든요. 화장실에서 갑자기 빨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빨래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빨래 소리가 이제 안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바로 제 방에 문이 끽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누구지? 이랬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딱 직감하는 게 귀신이다, 이런 영가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못 본 척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만히 그냥 엎드려 누워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 방에 모니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에서 나오는 불빛이 있었는데 눈을 감고 있어도 어두웠기 때문에 그 불빛이 잘 보였거든요. 네. 근데 그 불빛이 누가 그 사이를 지나가면 가려지고 불빛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눈을 맞아요. 감고 있어도. 그래서 제 주위로 누군가가 빙글빙글 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네. 왜 내 주위를 빙글빙글 돌지? 뭐지? 이러다가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영가가 제 등으로 올라탄 거예요. 제가 엎드려 있었으니까 제 등 위로 탁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른 척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다가 제 등 뒤로 타는 느낌을 딱 받으니까 모른 척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일어나 버렸어요. 딱 일어나니까 어떤 여자분이셨거든요. 여자분이셨는데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계셨어요. 어머머, 실오라기 하나도? 네. 어이구야. 그러시고 제 등에서 제가 밀었기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넘어졌는데 그때 제가 그 여자 영가를 본 순간 그 여자 영가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여자들 중에서 제일 이쁜 거예요. 진짜 현실에 없을 만큼의. 네네네네. 그 어떤 연예인을 갖다 붙여도 이 여자가 최고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뻤어요. 후광이 비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영가다, 귀신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기보다는 이 여자랑 사랑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 어른들의 사랑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휘감는 거예요. 그냥 보통 상식적이면 아무리 귀신이 이쁘고 옷을 벗고 있어도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홀렸던 게 아닌가, 그때 생각하면 그 귀신한테 홀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여자랑 사랑을 나눠야지 하면서 제가 제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사랑을 나눴어요. 실제로. 나누고 나서 10분 정도 사랑을 나누는데 제가 이제 정신이 점점 돌아오는 거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 여자 영가랑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여자 영가를 제가 다시 손으로 밀쳤어요. 예. 밀치고 나서 제가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그 여자 영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영가는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옷을 벗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너 꿈꾼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 자세로. 밀었던 자세로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꿈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어머니한테 최근에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네. 어머니한테 어머니 예전에 제가 20대 중반쯤에 어떤 여자 귀신이 나한테 이렇게 유혹을 했었다. 그래서 귀신에서 홀려서 귀접이라는 거를 어머니랑 저랑은 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귀접이라는 걸 해봤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네가 여자한테 환장해서 그런다고. 아, 예.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여자한테 환장해서 그런 게 보인 거다. 근데 저희 어머니도 영혼이 좀 있으세요. 예. 그 말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농담으로 하신 얘기고, 어머니도 그때쯤에 여자 영가가 저희 집에 조금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래서- 아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 여자 영가는 제 방 아니고 저희 어머니 방 아니고 또 다른 방에 옷방이 있었어요. 항상 옷방에서 이렇게 있다가 제가 들어오거나 제가 나가면 제 방 앞에서 이렇게 기웃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래서 저를 노리고 그랬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는 합니다. 근데 원래 그런 색전기라고 하나? 그런 귀신들 자체가 되게 네. 찔기잖아요. 오래 막 그러잖아요. 그 귀신이 찔기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빨래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우렁각시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안일을 해주고, 물론 실제로 이렇게 집안일이 돼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빨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한테 딱 한 번뿐이었거든요. 더 이상 달라붙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때 그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쁜 귀신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신 다음에 네. 그냥 계속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다가도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아, 네네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뭐 큰 에피소드가 없었더라도. 뭐 특별하게 제가 장례 지도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회사를 제가 그만두게 됐어요. 예. 피치 못할 상황으로 그만두게 돼서, 저도 결혼을 하고 애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어떤 걸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돈으로 보고 장례 지도사라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장례 지도사라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아닐 거예요. 이게 예. 보통은 고인분 보자마자 도망가시는 분들이 열에 한 8명은 그렇게 도망가세요. 예. 너무 그게 무서운 거죠.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죽음이나 뭐 그런 고인을 뵙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인 거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장모님이 제가 장례 지도사 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저는 고인을 처음 봤을 때 장모님이 생각이 나서 안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다른 가족한테도 어머니고 아버지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견뎌지고 지금은 오히려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직업이랑 맞는 것 같아요. 뭐 장례 지도사도 하늘이 내려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운명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특이한 게, 저도 장례 지도사 되고 나서 귀신이 안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간혹 한 번씩은 보여요. 제가 이제 대학교 병원에 소속돼 있는 장례식장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 병원에서 사망하시거나 운명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내려와서 부장소를 차리고 장례를 진행을 하는데, 최근 일이었는데 제가 중환자실에서 고인분을 모시고, 안치실은 고인분 모실 때 가족분들이 따라오시고 냉장고에 모시기 전에 얼굴도 뵙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가족분들이 안 오셨더라고요. 제가 모셨던 분은 가족분들이 안 오셨길래 가족분이 안 오셨는가 보다 하고 안치냉장고에 모시고 저랑 같이 근무하는 형님이랑 안치실에서 나오려고 걷고 있었는데, 저희 안치실 문이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뒤에가 비춰지는 문인데 어떤 남자분이 딱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형님 가족분 계신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 뒤에 분을 보고 가족분 계신가 본데요? 그러고 뒤 돌았는데 아무도 안 계셔요. 예. 근데 그 남자분의 행색이 가운데 머리가 없으셨거든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 고인분이 가운데 머리가 없으셨거든요. 아, 예. 고인분의 영혼이 거기 계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겠다. 네. 그래서
아, 우리 고인분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오고 그런 특이한 경험도 있고 또 장례 지도사라고 하면 오랫동안 장례 지도사라는 일을 하게 되면 무당집에 가면 쫓겨나요. 오이? 왜요?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수호령 같은 제 주변에는 귀신이 많은 거죠. 예. 좋은 귀신들이. 그래서 무당집에 가면 제가 귀신을 너무 많이 몰고 다니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점사가 그래서 안 나가라고. 보인다? 네네네네. 그래서 오랫동안 장례 지도사를 하신 분들은 점사가 안 나온대요. 오. 그리고 운전박대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뭐 선배님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대요? 아, 네네. 대부분 아, 다들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이것도 미스테리네요, 진짜. 아, 네네네. 저도 혹시 친한 무당 분이 계시면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어찌하됐건 안 보인다는 거는 그 무당이 네. 가진 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분들보다도 더 높은 뭔가 강력한 그런 게 있기 때문일까? 아, 네네. 모르겠네요, 그거까지는요.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귀신이 많다고만 들은 것 같아요. 야, 오늘 진짜 너무 아,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제 장례 지도사 업을 하고 계시지만 하시는 데 있어서 네. 고인분을 보내주심에 있어서 전혀 나쁜 일 없고 고이고이 잘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장례 지도사 업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오늘 또 소중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확실히 제작진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말에도 힘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만큼 뭔가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많이 느껴졌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목소리도 되게 좋으시고 실제로 장례지도사를 하고 나서 오히려 귀신을 안 보셨다고 합니다. 더 많이. 그래서 지금 개작두님께서는 그래 내가 고인분을 보내드리면서 그 고인분들이 뭔가 수호령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게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